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장중에 아래쪽으로 약간 변동성을 보였는데 이제 그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는 뭐 많이 안 하고 짧게만 해 드릴 거고, 오늘 보니까 테마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대형주 쪽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게 확실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지금 어디에요? 해외 순방을 나가 있죠. 보통 이제 임기 정권 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보통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면 각종 테마주들이 급등을 많이 해요. 어느 정권이거나.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테마주 관심 있는 분들 그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대신에 오늘 그거 말고 로봇 테마주들 호재에 있어서 약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은 저기죠. 중국과 일본의 지금 충돌, 그죠? 뭐 갈등 정도가 아니라 거의 충돌 전면전을 지금 벌일 것 같은 그런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행주와 어제는 여행주만 갔었는데 오늘 여행주 플러스 수산, 그 다음에 뭐 항공주까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서울 강남의 그 반포 그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거기 지금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관련주들 뭐 천일고속, 동양고속 같은 게 상한가를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그런 테마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지금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오늘 저희 방도 CJ 시푸드하고 참 좋은 여행 오늘 아침에 사고 팔고 또 사고 팔고 했거든요. 오늘 두 종목 추천해가지고 두 종목 다 오늘 20% 이상 급등을 했단 말이죠. 또 바로 챙겼고 수익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보죠. 어쨌든 오늘 방송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시작부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제 대형주 안 가고 중소형주 테마주 간다 이거예요 지금. 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 같이 설명을 드리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는 이제 코스피는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어요. 플러스 0.3%. 근데 마이너스 2.5%까지 급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죠. 코스닥도 덩달아서 빠졌다가 같이 감고 올라왔거든요. 코스닥도 오늘 마이너스 2.7%까지 급락을 했는데, 자, 이럴 때는 항상 아시아 증시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잘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과한 거예요. 왜냐면 기관도 잘못을 많이 했고, 그죠? 언론들도 너무 잘못을 많이 했고, 너무 반도체, AI 이쪽을 너무 많이 띄워놨어요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그냥 네, 과열시켜놔서 그래요. 자, 보시면 아까 코스피는 장중에 몇 프로까지 빠져요? 마이너스 2.5. 코스닥도 마이너스 2.5% 넘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본을 보시면은, 이게 뭐 우리나라 이렇게 빠진 게 어제 미국이 하락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맞긴 해요. 다우지수가 어제 1% 빠졌고, 나스닥도 1.2%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3%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하락한 게 맞기는 한데, 동시간대에 열린 일본을 보시면 별로 하락한 게 없어요. 변동성이 없어요. 그죠? 오늘 뭐 플러스 0.2에서 시작해서 뭐 심하게 내려가봤자 마이너스 0.9였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0.3으로 그냥 별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끝났어요. 안 그런가요? 네. 어제는 똑같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 급락 안 했다니까. 중국도 오늘 보시면 여기도 이제 큰 변동성이 없죠. 여기 플러스로 끝났어요. 대만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0.6% 하락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등락이 없었다고, 변동성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만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근에 특히 9월달하고 10월달에, 특히 10월달에 엄청 과열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올랐으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수확을 해야죠, 그죠? 네.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수익 났으면 해야지. 우리도 뭐 수익 많이 나면 수익 실현하듯이.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에서 무려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어요. 기관은 7,400억을 순매수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금융투자 쪽이고요. 개인도 5,200억 이상을 순매수를 했다고 오늘. 그럼 외국인하고 기관은 뭘 샀겠어요? 당연히 전기전자를 샀겠지. 뻔해요, 그죠? 네, 보시면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이 오늘 거의 9천억에 가까운
물량을 전기전자에서 순매도를 했어요. 9천억이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솔직히 뭐 재산이 몇 천억, 몇 조씩 있으면은 뭐 이게 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돈은 없지 않습니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이 물량을 개미들하고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한 건 뭐냐면 기관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순매수를 합니다. 순매수를 안 한 업종이 딱 하나 정도밖에 안 보여요. 뭐 전기가스.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기가스랑 건설이네. 건설 조금, 전기가스 조금, 뭐 부동산은 뭐냐, 패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 지수 방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지수 하락할까봐 걱정 크게 하지 마셔라. 정부랑 기관 투자가들이 지수 떨어지면 방어를 해주더라. 저도 요즘에 지수 걱정 안 해요. 지수 떨어지는 걸 싫어하더라고. 네,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싫어하더라고. 자기들이 뭐 알아서 막 뭐 해요. 관리를 해요. 네. 이런 건 전 처음 봐요. 뭐 주식하면서 이제 여러 정권을 거쳤지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평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는 처음 봐요.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더라고. 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관리하잖아.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굉장히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민감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거는 누구 때문이겠어요. 또 오늘 SK 하이닉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여기 보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21선 이탈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오늘 4%까지 장 초반에 급락을 했다가 그나마 마이너스 1%로 끝난 거예요. 감을 올린 거라고. 네. 이쪽이 이제 박살이 났고 삼성전자도 뭐 마이너스 여기도 3%까지 빠졌다가 꼬리를 약간 달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조선주도 오늘 하락을 많이 했어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것들, 뭐 하나오션 이런 거 3%에서 5%씩 급락을 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현대로템, 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뭐 3% 막 4%씩 막 하락하고 막 그랬어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여기도 보세요. 네, 많이 빠졌지. 장중에 한 5%씩,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장 초반에 약세였던 거예요. 최근에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마라 얘기 많이 한 데가 어디예요? 네, 여기 개미들 많이 물린 자리, 여기, 그죠? 네,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급락이 나와서 지수가 흔들렸고 코스닥도 덩달아서 흔들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제 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코스피 지수가 흔들릴 거고 코스닥도 그때까지 흔들릴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가격 조정이 이제 1차 가격 조정 1단계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1단계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에서 가격 조정이 일단은 1단계는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추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들이 올라갈 때가 다 됐다. 네, 점점점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딱 이 타이밍에 오늘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테마주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항상 그 대통령들은 어디를 가요? 해외 순방을 가요. 또 누가 오기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챙겨주거든요. 또 대규모 이제 경제 그 사절단을 들고 기업인들 데리고 같이 막 가요. 막 움직이고 막 이런다고. 이번에 아무튼 뭐 아랍에미레이트, UAE 여기 방문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은 제가 테마주를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쪽 테마주는 얘기를 어제도 언급 안 하고 어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오늘도 낮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언급을 안 했어요. 짧게만 얘기했어요. 관심 없다고. 쟤네들 안 갈 거라고. 그 얘기만 하고 얘기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게 갈 것 같았으면 비행기 뜨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근데 일체 언급을 안 하잖아. 막 뭐 기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엄청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종목들이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특징이 뭔지. 원래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그 핵심을 딱 알려드릴 테니까. 테마주 할 때 이거 요즘에 잘 보셔야 돼. 제가 언론을 믿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안 먹힌다고. 근데 지금 오늘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개발한다는 그 뉴스에는 테마주가 급등을 했고요. 여기 천일고속이랑 동양고속 상한가 같잖아요. 이게 그것 때문에 간 거고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이런 호재면은 한 점 상한가 연속으로 한 3개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 한성기업, 동원수잔, 신라SG, 뭐 서주시푸드, CJ시푸드 이런 것들 수산주들 급등했죠. 일본하고 중국 충돌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급등했죠. 이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네들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움직일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오늘 설명을 해드리죠.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아주 좋아요. 오늘 바이오주들은 쉬었는데 왜 지수가 흔들어 놨으니까. 근데 중소형 쪽에서 테마주들은 막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어떤 테마주는 올라갔고 어떤 테마주는 못 갔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린다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네. 자, 일단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한국,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100년 동행 공동선언. 바라카 모델 원전 협력 확대. AI 방산 협력 명시. K 메디컬 클러스터 설립 논의. 문화산업 KCT 조성 계획도 담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언론에서 이제 또 엄청나게 이런 걸 막 얘기하잖아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방산, 원전, 방산, AI, 그죠?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테마주 하나도 안 갑니다. 이 얘기 어제부터 나왔던 기사들, 저 기사가 어제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테마주가 가야 한 거야. 하나도 안 가.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 기사 계속 나와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온통 이 기사로 도배돼 있어. 이재명, 한국과 UAE, 아랍에미레이트 네, 에너지 방산 협력으로 최강국 모멘텀 확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런 거 하면 여기서 막 나오는 얘기들이 막 테마가 형성돼서 막 가거든요. 자, 그러면 원전 관련주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갔나 안 갔나? 일단 갔는지 안 갔는지부터 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 중에서 보통 원전 얘기 좋게 나오면 급등하는 애가 있죠.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오르비텍. 오늘 3% 올랐어요. 근데 그나마 제일 많이 오른 거라.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아니요, 안 움직였어. 아예 반응도 안 해. 어제부터 오늘 반응을 아예 안 한다니까. 한전기술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어요. 안 움직여. G2파워 환장하고서. 서정기전 안 움직여요. 한전 KPS 꿈쩍도 안 해. 우리기술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에너토크 그러고 있어요. 뭔데? 최근에 급등 많이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떨어져요.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도 안 나오고 떨어지거든요. 한전산업 마찬가지고. 왜 이럴까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방산 방위산업 관련주 중에 뭐 LIG 넥슨 꿈쩍도 안 해. 현대로템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나시스템 꿈쩍도 안 해. 죽었나 싶을 정도로 가만히 있어. 왜 이럴까요? 아니면 옛날에 이제 뭐 중동 가서 뭐 저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면 한일단주 이런 개별주라도 움직였거든요. 꿈쩍도 안 해. S&T 다이내믹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 안 움직일까요? 제가 이럴 것 같아갖고 얘기도 안 하잖아.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뭐 K 메디칼,
하나도 안 움직여. 오히려 오늘 방산 저기 어제까지 잘 가던 바이오주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안 가냐 이거예요. 궁금하시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한미 관세 협상 그것 때문에 미국이랑 뭐 이것저것 막 했잖아요, 그죠? 네. 뭘 하겠다, 서로 뭐 하겠다. 근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왜 테마주가 안 움직이느냐? 대부분의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막 언론에서 막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대부분 알고 보면 다 MOU예요. MOU가 뭐예요? 양해각서. 양해각서는 실제 계약이 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요즘엔 여러분들 다 똑똑해지셔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더라고. 대부분 알아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야 우리 저기 뭐야 니네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저기 뭐야 AI를 좀 같이 우리 좀 뭐 같이 사업하는 거 좀 해볼래? 생각 있어?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뭐 관심 없었는데 뭐 얘기라도 좀 해볼까? 그래 여기서 서명하자. 뭐 양해각서 그게 MOU예요. 자 우리 여기서 뭐 어떻게 지분 얼마씩 투자해서 수익날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이 뭐 합시다. 이게 아니라 얘기 좀 해볼까? 관심 있어? 관심은 있는데 일로 와봐. 그게 MOU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렇게 막 이렇게 막 띄워주는데 실제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하는 게 MOU예요. MOU라고. 한미 관세 협상도 뭐 잘했다라고 막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막상 팩트시트 나오고 팩트시트도 이제 우리 쪽 말고 미국 쪽 걸 확인해 보면은 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안 가잖아. 그냥 테마주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달라? 한쪽 양쪽 말이 똑같고 그냥 처음부터 딱 오픈했으면 뭐 그게 한미 관세 협상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테마주가 가요. 이해가세요? 근데 자꾸 뭐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아무튼 네. 그 긍정적인 걸로 발표한 것도 들어가서 보면 MOU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하든 말든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관련된 테마주가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확실하게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것부터 보죠. 이 중에 두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유 종목이긴 한데 이게 뭐예요? 오늘 아침 일찍 나온 기사죠. 네. 49살 된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60층 빌딩으로 재탄생한대요. 와, 60층짜리. 그 신세계 백화점 자회사인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서울시로부터 사전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대요 벌써.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 뉴스 딱 나오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누구예요? 동양고속이랑 천일고속이 상한가로 직행하더라고요. 이제 바로 가더라고. 앞에 뭐 매물대가 있건 말건 저리 가! 그러면서 그냥 상한가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네? 천일고속. 그냥 뚫어버리죠. 그죠? 옛날 같으면 이 정도의 호재면요 상한가 3개 이상 나옵니다. 연속으로다가. 근데 모르지 뭐. 지켜봐야죠. 그죠? 네. 옛날 같으면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뭐 세상이 좀 바뀌어갖고 다를 수 있어요. 덜 갈 수도 있고 혹시 모르죠. 더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뭐예요? 먹히잖아 지금. 자 이게 바로 이게 먹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본. 네. 중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막 싸우죠. 왜 싸워요? 낮에 우리 현대한테 이게 다 했던 건데 한 번 더 해드릴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은 뭐냐면 일본 이거 봅시다. 사진을 띄워놓고 하자. 요번에 일본 그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뭐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고 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인가요 이 사람이? 네. 일본 처음으로 여자 총리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 사람의 롤 모델이 이제 영국의 그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대처 마가렛 대처 총리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죠? 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제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 아저씨는 다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사이가 안 좋아 지금. 둘이 막 옛날처럼 막 청일전쟁 있죠, 청일전쟁. 청일전쟁도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지금. 네. 심각하게 돌아가거든요. 뭐 처음에 이제 시작은 이 사람이 일본 총리가 뭐라 그랬느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도 가만 아니겠다. 일본 자위대가 군사적으로 행동하겠다. 그걸 한 거예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거고 중국도 일본도 원하는 거지.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던 중국 외교관 총영사인가 그 인간이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 여자 총리의 목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열받았겠죠, 그죠? 중국 사람들도 열받고, 중국 애들은 대만 얘기하면 열받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일본도 열받았겠죠. 근데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 외교부가 일본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일본 관광 하지 말고 유학도 가지 말라고. 금요일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사드 보복이랑 똑같아. 우리 2017년에 당해봤잖아요, 사드 보복, 그죠? 치사한 거지. 하여튼 뭐 그걸로 또 막 간다만 왜 저기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알령, 지금은 뭐 한일령이라고 해야 한일령이라고 해야 되나, 일한령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뭐 그걸 내린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국 정부가 일본한테 뭐라고 했냐면 추가 보복 카드로 이걸 꺼낸 거예요. 수산물 수입 금지, 여행 자제령에 한일령에 수산물 수입 제외, 이걸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아침에 수산주들이 급등을 한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테마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행 가지 마, 일본으로 여행 가지 마. 그러면 중국 여행객들이 일본 못 가니까 어디 가요? 우리나라로 오겠네. 그래서 이제 여행주들이 급등을 한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수산물 안 살 거야 이러니까 수산물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 때 2018년,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본 그 아베 죽었죠, 얼마 전에. 죽은 좀 됐구나. 근데 하여튼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그 아베 전 총리가 그때 우리나라에 그 일본 그 반도체 그 에칭가스라 그런 거 수출 제한 걸었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랑도 막 일본이랑 그때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테마주들이 급등했냐면 뭐 볼펜, 그죠? 네. 일본 샤프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한국 거 쓰자 이랬고 막 모나미 이런 거 급등하고 막 그랬다고 그때. 근데 심지어 뭐까지 갔냐면 저 간장 관련주도 갔어요. 간장. 왜? 일본 간장 먹지 말고 한국 토종 간장 먹자 그러면서 샘표 막 신송 이런 거 막 급등했거든 그때. 나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 좋은 놈들이 저기도 야 저 일본 간장 사 먹지 마 이러면서. 그럼 우리나라 저기 테마주들 막 또 급등할 거야. 간장 뭐 두부 테마주들 막. 특히 간장, 그죠? 네. 막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사람 얘기 아니에요. 네, 과거에 이제 그런 게 움직였었다. 근데 지금 이쪽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좀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할 게 생겼으니까. 요즘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뉴스 보시면 테마주가 전혀 안 움직여요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들 테마주 움직이는 거 뭐 느낀 거 있어요? 로봇 관련주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로봇 관련주도 요즘 뉴스가 안 나오니까 2주 정도 빠지더라고. 근데 최근에 뭐 테마주 가는 거 보신 적 있냐고. 자,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10초 시간 드릴게요. 10초. 최근에 테마주 간 거 있어요? 없죠? 눈 뜨지 마세요. 눈 다시 감고 생각을 한번 더 해보세요. 뭐 뉴스 나오는 게 있어야 가지.
테마주가 나올 만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없어. 제가 요즘에 왜 그 언론을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줄 아세요? 기사가 안 나와. 분명히 어떤 일이 생겼는데 기사가 나와야지 테마주가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기사건 아니면 나쁜 기사건 뭐라도 간다니까요. 뭐 큰일이 팡팡 터지면 이슈가 터져야지 테마주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개미들도 그죠? 뭐 주식시장에서 뭐 먹고 살지. 단타쟁이들이 뭐 갖고 단타 치는 줄 아세요? 급등한 테마주, 그러니까 급등할 테마주가 아니고 이미 급등을 많이 한 테마주가 거기서 막 널뛰기를 할 때 고점에서 막 널뛰기 할 때 그거 갖고 단타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요즘은 다 안 되는 거야. 왜? 뭐 뉴스가 나와야지 테마주가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테마주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뉴스가 없었어요. 이상하죠? 살면서 뉴스가 없을 수가 있나? 있어요.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어쨌든 중국이랑 일본 싸우는 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들이 기사를 쓰더라고.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밌는 거죠 이제. 둘이 싸우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자들이 열심히 막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일본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중국한테 당하는 것처럼 막 이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좀 네. 일본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지들이 보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쓰니까 어쨌든 테마주가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랑 중국이 여기서 끝낼까요? 우리 좀 과열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말로 하자 이럴까요? 아니면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더 싸울 거예요. 더 싸울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유리하거든. 이렇게 하니까 일본의 그 아까 여자 총리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자주 했대요. 관광객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시 돼야 된다. 그 일본의 지도자로서는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80% 넘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특히 젊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시진핑이랑 중국 공산당은 여기도 지금 자기네들 지금 내부적으로 막 불만도 많고 막 시위도 요즘에 자주 한대요 중국 내부에서.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인민들 뭉쳐서 일본이랑 싸우자 뭐 이러는 거예요 이제. 또 선전선동 해야지. 공산당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그 이 분위기가 더 고조되겠죠. 고조된다니까. 네. 중국이 아까 보셨잖아요. 서해에서 실탄 사격한다고. 실탄 훈련. 실탄 사격 훈련. 어디에서? 여기에서. 낮에도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하려면 여기쯤 와서 하지 왜? 응? 여기쯤 와서 하지. 여기 상하이에서 나와가지고 이만큼 나와서 여기쯤 하지. 일본 겁 좀 먹게. 어디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기서 안 돼. 왜 여기서 하지 그냥? 응? 여기서 안 돼요. 네. 뭐하래 여기서? 그죠? 네. 나와서 하든가. 여기서 안 돼요.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겁은 많아가지고. 네. 어쨌든 중국이 한미를 압박한대요. 웃기고 있네 진짜. 어쨌든 네 이러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킬 거고, 뭐 중국이 일본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일본의 그 총리가 사과하겠어요? 안 하지. 더 막 치고받고 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옆에서 뭐야 가만히 있는 거고, 기자들이 열심히 또 기사를 쓸 거고. 그래서 이제 수산물 말고 다른 것들도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테마주가 많이 갈까 안 갈까요? 많이 가지. 왜? 일본 거 안 사면 우리나라 거 사게 돼 있거든. 우리나라도 이제 제품들의 그 품질이 좋아져서 뭐 일본 거랑 그래도 견줄 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 거 사다가 우리나라 거 살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이제 어제가 화요일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제가 지켜봤어요. 왜? 테마가 이게 먹히나 안 먹히나 보고하려고 어제는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종목 중에서 이게 움직이더라 이거죠. 여행주 중에서 어제 노란풍선 요게 어제 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9%에 끝나는 걸 봤어요. 거래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참 좋은 여행인데 요것도 어제 20%까지 올랐다가 4%에 끝나더라고요. 보고 있다가 반응을 하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또 뭔가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실제 이걸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동시효과
9시 전에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추천을 했어요. 아침에 추천할 때는 시초가 거의 뜬 게 없어요. 1%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24%까지 급등했는데 오늘 급등할 때 전량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이게 수익이 한 평균 한 15% 이상 났을 거예요. 많이 나신 분은 20% 이상 나신 분도 있고. 아침에 사고서 바로 급등했어요. 그래서 바로 매도 사인을 내고 오전 11시? 네, 11시쯤에 한 종목을 더 내보네요. 원래 종목 추천을 일주일에 한 두세 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에 하나꼴로 해요, 종목 추천을. 근데 오늘은 두 개 나갔다니까. 이거 팔고 나서 뭐 했냐면 요거 샀어요. CJ 시푸드. 오늘 25%까지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추천할 때는 그냥 보합이었어요. 보합. 11시쯤에 추천 나갔으니까. 잠깐만, 추천이 정확히 11시가 아니고 시간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11시 한 30분쯤 나와요. 이거는 문자 넣는 겁니다. 네. 아침 8시 54분에 참전 여행 중국 일본 갈등 심화 수혜주 매수, 그리고 9시 12분에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라. 올라가니까 VI 걸려서 올라가니까 다 팔아라. 다 매도 사인 내고 2시간 뒤에 11시 27분이네. CJ 시푸드 사라고. 정확하게 쓰죠? 수산물 수혜주라고. 그때까지는 이 종목이 급등을 한 게 아니고 CJ 시푸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테마주 하셔야 돼. 본 차트를 보면은 추천 나갈 때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요거 중국이 일본 수산물 안 먹겠다고 하겠구나. 왜 우리 당해봤잖아요. 우리 당해봤잖아. 2017년에 사드보복 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거 잘 알거든. 요것도 뭐 하겠네. 일본이 이제 바다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산물이 많으니까 그거 갖고도 괴롭히겠다 싶더라고. 추천했는데 2시간 안 돼갖고 바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갈까 싶어서 좀 기다리다가 상한가 못 들어가길래 전량 매도 사인 냈고, 이게 아까 제가 매도 사인 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하면은 한 18%? 네. 20% 전후 수익 내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앞에 3년 여행에서 한 15% 전후의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20%짜리 수익이 또 나는 거예요. 이게 합하면 30%가 넘는 거죠. 하루 만에 이만큼 수익을 냈다. 네.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옛날에 그리고 한번 해봤던 테마주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난 걸로 보이세요? 안 끝났어. 왜냐하면 한성기업이 오늘 이제 수산주 쪽에서 제일 셌던 게 한성기업, 동원수산, CJ시푸드거든. 근데 한성기업은 상한가 갔어요. 근데 얘네들 수산주들이 한번 맘먹고 뽑잖아요. 이만큼 누가요. 작년에 이만큼 많이 갔던 이유가 이때 주가 상승이 2배 이상 나왔던 건데, 이때 김밥, 냉동김밥 히트 쳐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K푸드 막 이래가지고. 그때 CJ시푸드도 이만큼 갔었죠. 수익 많이 났죠. 이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그때 수익 많이 나고 잘 팔았어요. 그냥 테마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동원수산은 오늘 19%에 끝납니다. 잘 끝난 겁니다. 동원수산이 최근에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어요. 3년 전에 이때 좀 터지고 그 이후로 이런 거래량이 나온 적이 없어요. 뭐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고 끝난 게 아니야 얘네들은. 네. 여러분들 눈 감고 눈을 감으라고 해서 자꾸 눈을 감으라고 해서 죄송한데, 눈 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일본이랑 여기서 화해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더 쌩 난리를 칠 것 같으세요? 난리 칠걸? 실제 전쟁은 못 하겠죠. 중국이랑 일본이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일본이 이겨요. 일본이 이긴다고. 일본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중국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 실제 미국의 유명한 그 연구소에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워게임, 네, 가상 그 전쟁을 붙여봤더니 일본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해군이 압도적이거든. 응? 일본,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배 잘 만들고 군함 잘 만들고 하지만 일본 못 따라갑니다. 응?
전 세계에서 항공모함을 전투에 가장 먼저 집어넣어서 활용한 게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었다고. 그 당시에 미군 항공모함보다 일본 항공모함이 더 좋았어요. 그거는 이제 다 역사적으로 다 확인된 거고. 그 기술력을 다 갖고 있는데 일본이 중국한테 지겠어요? 이기지. 근데 어쨌든 둘이 붙어갖고 지금 막 싸우는데 테마주가 더 할 거란 얘기예요. 이쪽에서 좀 수익 내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은 아유 몰라 나중에 올라오면 할게요. 늦었다 늦는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뉴스가 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테마가 잘 안 가요.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이 공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보도를 막 해요. 왜? 옆 나라 얘기거든. 응?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부랑 이제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쓰더라고요. 그냥 어서 베껴 쓰든 뭐 하든 막 써 그냥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전 더 갈 거라고 봐요. 얘네들도 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더 나올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침에 그 바로 상한가 간 천일고속 동양고속이 그게 강남에 지금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년 6월달에 서울시장 선거 있잖아요. 오세훈이 왜 지금 전 이맘때쯤에 발표했을까? 그죠? 왜 저걸 발표했을까? 부동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 서울 시민들 불만 많은 사람들 많다는데 오세훈이 딱 이맘때쯤에 발표하죠? 다른 건 안 나올까요? 천일고속, 동양고속 후발주라도 지금 뽑아놨어요. 오늘 제가 추천을 안 했는데 왜냐면 두 종목이나 추천 나가서 수익이 났는데 또 추천하면은 좀 그래가지고 오늘 추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일본이랑 중국 갈등 그 수혜주를 하나 더 낼까 아니면 반포 고속도로 터미널 그 수혜주 하나 더 낼까 하다가 안 내고 참았다고요. 내일 아침에 그걸 내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게 보이면 더 좋은 거 내려고 오늘 그냥 종목 들고 넘어왔어요. 그냥 회원들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두 종목이나 공격적으로 추천해서 수익을 내잖아요. 빨리빨리. 아까 우리 회원 중에 눈치 빠르신 분은 갖고 있는 거 하나를 CJ시푸드로 바꿔버리더라고요. CJ시푸드로 바꿔버리시더라고. 잘하시는 판단이죠.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테마주가 이제 재료가 먹힐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눈치가 있으신 거예요. 주식은요 여러분들 눈치 있는 사람이 잘해요. 막 비중 싫고 막 그런 사람은 금방 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한다고요?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지수 얘기 별로 안 하죠? 관심 없어요. 떨어지면 뭐 기관이 알아서 올리는데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SK하이닉스 떨어지는 거 우리 들고 있지도 않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SK하이닉스라든지 AI 버블 관련주들 설명을 많이 했던 이유는 쟤네들이 이제 너무 돼지처럼 뚱뚱해져서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 개별주까지 막 하락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뻔하니까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시황 얘기한다고 걔네들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돈 되는 종목들이 딱 나오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요즘에 또 테마주들은 여러분들이 종목이 뭐가 움직이는지 안다고 해서 바로 공략 가능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잘하지.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서 동원서 더 간다고요? 내일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20% 정도 급등 마감했는데 내일 저거 손에 잡히겠냐고. 무서워서 못 사지. 그럼 또 날아가는 거고. 내가 이 테마주나 이런 걸로 지금 수익을 내야 되겠다. 그러시면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와야지.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고 종목이나 뭐 대충 무료방송 보고 따라 해야지 수익 안 나요. 왜? 어려워요. 날고 긴다는 전문가들도 지금 힘들어하거든요.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뉴스가 안 나와. 나왔는데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안 먹히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언론 보니까 막 아랍에미레이트 가가지고 막 엄청난 외교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테마주 하나도 안 가잖아. 대통령이 뭐 이재명이 잘못했고 안 했고 떠나서 안 가잖아요. 안 가죠?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왜? 본질이 뭔지 딱 꽤 알고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MOU라고. 이번 정권은 MOU를 많이 해요. 실제 계약이 아니고. MOU를 많이 한다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갔을 때는 원전 테마주가 그 당시 어떻게 갔냐면 이런 거 보시면 옛날 이명박 대통령 그때는 이렇게 갔어요.
참고하세요. 네. 그때 미친듯이 막 날아다녔어요. 쫙 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실제 계약을 했거든. 그땐 MOU가 아니고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냥 차이가 그거예요. 차이가 뭐 외교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계약했다고 그냥. 근데 지금은 MOU라고 그냥 테마주가 안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이왕 여러분들이 전문가 방에 들어와서 수익을 내실 거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안 봐도 알잖아. MOU만 주로 하니까 테마주 하나도 안 가겠네. 제가 언급도 안 하잖아요. 틀렸어요? 정확하게 맞췄지. 네. 지금 뭐 갈만한 테마주 지금 싹 둘러보고 있다고요. 히토류 이제 일본 저기 중국에 또 일본에 히토류 보복할 거거든요. 히토류 테마주도 하나 사놨어 최근에. 최근에 다시 사놨다니까. 아니야 끝을 몰라고. 응? 미국이랑 중국이랑 히토류 또 저기 뭐 저기 하니까 끝난 걸로 아셨죠? 또 움직이잖아 또 히토류. 네. 그래서 이쪽 테마로 돈 좀 벌어보시겠다? 네,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종목도 준비되어 있고 오늘 뭐 15%짜리 20%짜리 수익 두 개나 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낸 게 아니라 하나 사서 팔고 그 돈 갖고 또 산 거예요. 돈 하나 가지고 매매 두 번 한 거라니까. 두 개를 동시에 낸 게 아니라 하나 사서 하나 팔고 20분 뒤에 팔고 2시간 뒤에 다시 산 다음에 또 2시간 뒤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11시에 사서 2시쯤에 팔았으니까 한 2시간 지나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현금 또 들고 있어요. 내일 또 뭐 사겠지. 들어와서 여러분들 재밌게 좀 수익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예요? 네, 대형주가 아니고 테마주 장세니까 네, 기대하세요. 앞으로 많이 움직이겠어요. 보니까 네, 요 분위기 요대로만 가면 돼. 그리고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대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고 지금 정치권은 내년에 뭐 해야 돼요?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엄청나게 기업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걸 홍보를 많이 해줄 거예요. 원래 정권 초기에는 언론이 다 정권 편을 들잖아,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회원가입 문의는 저희 사이트로 직접 하시면 돼요. 네네.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유튜브 쪽에 이제 김 실장님 그 방송하시니까 테마주 얘기 많이 잘해주시니까 그쪽도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뭐 회원가입 뭐 문의 같은 거 만약에 뭐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간단한 뭐 질문 같은 거는 답변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메일 주소 여기 있습니다. 네. 자,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